오늘 자 지수함수 로그함수 두 번째 자 요것 좀 해볼게요. 오늘 좀 진도를 좀 많이 나가봅시다. 자 이번에 나올 거는 지수죠. a의 x제곱이 반복되는 경우를 볼 거예요. 자 이거의 제곱이 반복되는 꼴로 했을 때 얘는 뭐 할 거냐. 자 똑같은 애가 있으면 당연히 뭐 한다. 치환하겠지. 항상 근데 습관적으로 치환하게 되면 뭐가 생겨야 돼. 범위가 바뀌어야 돼. 치환하면 범위가 바뀐다. 무조건 습관적으로 하세요. 알겠죠? 로그 빼고. 로그에서는 범위가 없을 때도 있어.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 치환하면 범위가 생긴다. 바로 문제로 가볼게. 봐봐. 자, 이러면 너무 간단해지는 거야. 봐봐. x의 범위가 마일부터 2까지인데 요거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 얘는 치환할 건데 누굴 치환할 거야? 아마 2의 x제곱을 치환할 것 같아. 그럼 정리를 조금 하고 하자. 그러니까 y는 4의 x제곱이라는 건 2의 뭐야? 2의 2x제곱이지. 빼기. 여기 2x에 플러스 1자가 있네. 요 지수에 더하기라고 돼 있어. 그럼 지수에서 뭔 짓을 했으니까 더하게 된 거야? 그렇지. 2 곱하기 2의 x제곱에 플러스 4였을 거라는 얘기지. 그럼 치환하기 편하지. 자,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할 거야. 근데 치환하면 뭐가 바뀐다? 범위가 바뀐다. 자, x의 범위가 마일부터 2까지였어. 그럼 2의 x제곱. 2의 x제곱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야? 2의 마이너스 1제곱, 2의 2제곱 이렇게 되겠지. 맞아? 그럼 한 번 더 쓰면 t는 2의 2분의 1제곱이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2분의 1이고 얘는 4가 될 거 아니야. 자, 그럼 이제 치환을 쓰자. y는 얘가 t의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4가 범위가 요렇게 되더라 이 얘기야. 그 상태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어. 요렇게 보니까 몇 차 함수? 2차 함수. 아, 또 2차 함수 표준형 고치란 얘기구나. 자, 표준형 바로 고칠게. t 빼기 1의 제곱에 몇이야 이거? 플러스 3인가요? 맞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의 꼭지점 좌표는 몇 컴마면? 1,3이 되겠지. 자, 확인해야지. 꼭지점의 요 t 값의 범위, x쪽 좌표, 그냥 t죠 여기는. 얘 1이 범위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범위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지. 들어가면 이 값을 뭐 해야 돼? 세이브 해놔야 되지. 자, 그 다음 이제 t에다가 2분의 1과 4를 넣어야 되는데 둘 다 넣을 필요 있을까? 없다고 했어. 뭐만 넣으면 돼? 2분의 1 넣어야 돼? 4를 넣어야 돼? 먼 거, 멀리 떨어진 거. 얘가 1이었잖아. 1보다 멀리 떨어진 게 누구야? 4지. 4만 넣어봐도 충분해. 오케이? 헷갈리는 사람 둘 다 넣으세요. 자, 그러니까 t에다가 4를 넣으면 여기 4 넣으면 3의 제곱 9에다가 12가 되겠지. 그죠? 아, 그러면 요거의 최대값은 12고 최소값은 3이다라고 썼어. 맞을까 틀릴까? 맞을까 틀릴까? 이거 틀려. 이렇게 쓰면 안 돼. 자, 우리는 누구의 최대 최소를 구할 거야? x를 구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즉 t가 이거의 최대값 최소값 찾으라고 했지? 잠깐만. 아, 미안해요. 이미 답이 나왔네. 선생님이 t값을 찾으라는 줄 알았어요. t값이 아니라 그냥 최대 최소 찾으라고 했죠? 그냥 끝났네요. 이게 끝이에요. 잘못 말하겠어요. 최대값은 10이고 최소값은 3이다. 둘이 더하라고 했으니까 15가 맞죠. 만약에 그때의 t값을 구해라. 그때의 x값을 구해라 그러면은 얘가 원래는 2의 x제곱이었지? 그럼 x는 2라고 써야 돼. 그죠? 그때의 x값을 구하라고 하면은. 맞니? 그것도 잠깐 설명해 줄게. 만약에 그때의 x값을 구하라고 했을 때 최대일 때 t값은 4였으니까 t가 원래는 2의 x제곱이었잖아. 그럼 요때 x는 2라고 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만약에 그때의 x값을 물어봤으면 최대 최소 유형. 지금 최대 최소 유형할 때는 산술기하가 안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산술기하 여기 복잡하게 써 있는데 따로 쓰자. 따로 쓸게. 자, 산술기하는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건 아니지. 자, 산술기하 평균이에요.
자, 산술기하의 평균은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A 플러스 B가 크거나 같습니다. 2루트 AB. 여기서 중요한 거 단 등호는 A와 B가 같다일 때 성립. 이라는 것까지 같이 외우셔야 되죠. 그죠? 산술기하. 최대 최소 유형에서 산술기하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산술기하는 양수라는 보장이 있어야지 쓸 수 있다. 그죠? 근데 산술기하를 여기까지만 외우시면 안 돼요. 요 등호는까지도 써셔야 돼요. 오케이? 요거까지 같이 외우셔야 돼.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외우는 애들이 꼭 있단 말이야. 통째로 다 외워야 돼. 자, 바로 이거야. 363번. 이거와 이거의 최소값이 54일 때 K의 값을 구해라. 보면은 얘 지수고 얘도 지수야. 당연히 지수는 0보다 어때? 크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는 뭐 해도 된다는 얘기야. 산술기하 써도 된다는 얘기야. 얘가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크니까 산술기하 써도 된다는 얘기야. 그럼 해볼게. 첫 번째, 산술기하를 쓰면 A 플러스 B, 요거는 3분의 1의 x 빼기 k 제곱은 크거나 같습니다. 2루트 AB 3의 x 플러스 k 곱하기 요거 좀 바꾸자. 3분의 1이 3의 뭐야? 마이너스 1제곱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고 고칠 수 있지. 그치? 이게 근데 몇이란 얘기야? 이게 54란 얘기야. 이게 지수값이 54란 얘기야. 그러면 정리하자. 자, 지수에서 곱하기는 뭐다? 더하기. 그러면 2 루트 3의 2k 제곱이 54더라. 2 나누고 3의, 그럼 얘는 루트도 사라지겠네. 그럼 3의 k 제곱은 27이 되겠고 27이 3의 세제곱이죠. 그럼 k는 몇이야? 3. 이렇게 금방 나오지. 자, 다음 유형 12번도 마찬가지야. 자, 문제에서 만약에 뭐 요런 식으로 나왔어. 요런 식으로 나오면은 치환을 할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 치환하면 뭐가 생긴다? 범위가 생긴다. 근데 요렇게 돼 있을 때 얘는 뭐 할 거냐면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범위를 찾을 거야. 알겠지? 습관적으로 치환하면 범위가 생긴다. 그럼 봐봐. 자, 문제에서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어.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얘를 치환할 거거든. 그러면 얘를 조금 미리 정리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치환을 먼저 좀 할게. 그럼 봐봐. 2의 x제곱에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라고 치환할 거야. 그럼 치환하면 범위 생긴다고 했어. 여기서 산술기하를 쓸 거야.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크거나 같습니다. 2루트 ab. 그러면 얘는 뭐야? 그냥 2지. 즉 t값의 범위는 t는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생긴다 이 얘기야.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해야 될 게 있지. 4의 x제곱에 플러스 4의 마이너스 x제곱을 얘도 치환을 해야 되잖아. 근데 4의 x제곱이라는 게 2의 2x제곱, 얘는 2의 마이너스 2x제곱이라고 할 수 있지? 이거 곱셈공식 변형하면 되잖아. 뭐 말하는 거야? 2의 x제곱에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제곱은 마이너스 2ab죠? 2의 x제곱, 2의 마이너스 x제곱인 거지. 그럼 다시 쓰면 얘를 t로 치환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t의 제곱 빼기 얘는 사라지는 거 알죠? 얘는 2가 되겠지. 자, 그럼 이제 치환해보자. y는 얘를 t로 치환하기로 했어. 그럼 얘는 6t 빼기 얘는 얘 말하는 거지. 요걸로 치환하기로 했어. 그러면 얘가 t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고 한 번 더 정리할게. 마이너스 분배하면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2가 되는데 아까 t값의 범위가 있었는데 t값의 범위는 t는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있었지. 그럼 또 몇 차 함수가 되는 거야? 또 2차 함수지? 그럼 또 표준형 고칠 거야. y는 마이너스로 해서 바로 할게 그냥. 빼기 3의 제곱이고 9 마이너스 9 마이너스 7 되겠지? 그럼 이거의 꼭지점 좌표는 3,7이 되겠고 확인합시다. 3이 범위 안에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그럼 몇이야? 마7이 아마 최대값일 거야. 얘가 최대값인데 혹시 헷갈리면은 2도 한번 넣어봐야 되죠? 2도 넣어볼게요.
t에다가 2 넣어보면 여기 2 넣으면 마일의 제곱 1 빼기 1이니까 얘는 빼기 8 되지. 빼기 8. 자, 문제에서 어차피 최대값을 물어봤죠? 그러면 최대값은 마7이 되겠고, 혹시 최소값을 물어보면 마8이라고 하겠지. 답은 마7이 맞습니다. 요 숫자 계산 잘못했네. 여기가 몇이었다고? 플러스 11. 에라이. 요즘 선생님 산수가 안 돼요. 얘죠. 그러니까 얘가 11이 되겠죠. 그러면 얘 최소값 틀렸네. 최소값도 t가 2 넣었으니까 마일이니까 얘는 10이네. 그죠? 얘는 10. 그치? 자, 이제 로그 함수 왔어요. 지수함수 끝났어. 지수함수 끝나버렸어. 그치? 지수함수 끝났고 로그 함수 왔어요. 자, 로그의 성질들 몇 가지 알죠? 자, 여기 뭐 잘 안 보이게 파란색으로 돼 있냐 하필이면. 로그 a의 1은 0이지. a의 a는 1인 거 알고, 로그에서 곱하기는 더하기, 나누기는 빼기, 그 다음 여기 진수의 지수 앞으로 내려갈 수 있다. 그 다음 뭐 마이너스 제곱했다는 얘기겠지. 그죠? 로그 성질 알고 있지? 자, 그걸 이용해서 문제 풀 거야. 자, 372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거 요거 한번 다 해볼게. 자, 1번 먼저 3fx 3 로그 a의 x가 fx의 세제곱 로그 a의 x의 세제곱이다. 요 3자가 앞으로 내려갈 수 있지? 내려가면 어떻게 돼? 똑같지. 맞지? 3자 내려가면 3 로그 ax니까 얘 맞아. 자, 두 번째 xy, 그러니까 로그 a의 xy는 로그 a의 x 플러스 로그 a의 y와 같냐? 로그에서 더하기가 곱하기 맞지? 이것도 맞아. 그럼 2번 로그 a의 x분의 y는 로그 a의 x분의 로그 a의 y다? 이거 아니죠? 로그에서 나누기는 빼기였어요. a의 y 빼기 로그 a의 x니까 답은 3번이었겠지. 그죠? 4번, 5번 넘어갈게. 그죠? 이런 식으로 그냥 얘는 그냥 넣어보세요. 넣어보시면 됩니다. 그냥 요 식만 보면 어렵잖아요. 근데 실제로 숫자를 넣어보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이제 로그 함수 그래프를 좀 보셔야 됩니다. 자, 로그 함수도 얘도 두 종류죠. 첫 번째, 밑이 1보다 큰 경우와 두 번째, 밑이 0보다는 큰데 1보다 작은 경우 두 가지가 있지. 먼저 그래프 개형을 먼저 보면은, 자, 로그에서 밑이 1보다 크면 그래프 어떻게 돼? 올라가는데 요렇게 올라가지. 맞지? 그죠? 마찬가지 밑이 1보다 작으면 얘는 어떻게 되냐? 내려가. 요렇게 내려가. 그런데 참고로 로그와 지수함수는 무슨 관계야? 역함수 관계야. 그죠? 그러니까 y는 ax와 얘네 둘은 역함수 관계야. 역함수 관계라는 게 무슨 얘기냐? y는 x 대칭이란 뜻이잖아. 맞지? 그렇고 다음 요 로그에서 요 점 그리고 요 점, 그러니까 요 점의 좌표가 몇일까? 1,0이지. 얘도 1,0이야. 즉 로그는 밑이 몇이든 간에 무조건 1,0을 지나간다는 얘기지. 자, 이제 또 뭐 할 거냐면 이제 또 함수에서 항상 얘기하는 건 정의역, 치역이죠. 자, 정의역, 치역을 얘기해 볼 거야. 자, 먼저 정의역부터 얘기할 건데 정의역이 x의 값이라고 했어. 근데 x의 값이 이 그래프가 x니까 어느 쪽만 있어? 0보다 큰 쪽만 있지? x는 0보다 크다지. 치역은 뭐야? 실수 전체야. 그죠? 실수 전체야. 그러다 보니 당연히 점근선을 물어볼 거란 말이야. 점근선이라는 거는 요게 그래프가 쭉 갔을 때 이 닿지 않는 요 선이지. 요 지수 때도 했지. 뭐라고 하면 되죠? 얘 보면 되죠? 정의역의 x가 0보다 크니까 점근선은 그냥 x는 0 요렇게 하면 되겠지. 맞지? 그런데 로그는 생각보다 정의역 찾기가 쉬워. 왜? 어떻게 찾냐면은 자, 로그에서 항상 나오는 거는 두 가지를 보는 거죠. 미체 조건. 자,
로그의 밑이 a야. 밑이 조건이 뭐지? 밑은 0보다 크고 밑은 몇이 되면 안 된다? 1이 되면 안 된다. 자, 근데 진수 조건이 있었어. 진수 조건. 진수 조건은 이 x를 말하는 거지. 자, 진수 조건 x는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된다지. 근데 잘 봐. 정의역이 요건데 얘도 진수 조건이 어때? 똑같지. 즉 로그에서 정의역은 그냥 진수 조건이 정의역을 의미한다는 것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생각보다 이렇게 하면은 진수 조건 정의역 찾기 쉬워요. 그러면 정근선도 찾기 쉽겠지. 요거 잠깐 지워도 될까요? 좀 정리해야 되나요? 자, 그래서 잠깐 지워볼게. 이거 지우고 다시 해볼게. 그래서 여기 설명으로 다시 볼게. 자, 로그 A의 X는 먼저 정의역부터 해야 되죠? 정의역은 양의 실수의 집합인데 요걸 뭐라고 하냐? 진수 조건을 보시면 돼요. 진수 조건. 즉, X가 0보다 크다. 이게 진수 조건이고, 치역은 어차피 실수 전체예요. 그지? 그 다음,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할 거고,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감소한다라는 거 알겠고, 추가로 1,0이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고, 정근선 체크하셔야 되겠죠? 정근선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것도 중요한 거 하나 있네요. 로그와 지수는 역함수 관계다. 역함수 관계라는 거는 y는 x 대칭이다라는 것도 좀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로그, 자, 얘는 그래프를 좀 봅시다. fx는 로그 10분의 1의 x, 밑이 1보다 어때요? 밑이 1보다 어때? 작으니까 얘 그래프 어떻게 돼? 내려가야 되지. 이렇게 내려갈 거고, 그 다음 요 점의 좌표가 1,0이라고 했어요. 자, 이제 그럼 확인해 보자. 다음 중 옳은 것 구하라고 했는데 요게 무슨 뜻이다? x1이 x2보다 작으면 fx1이 fx2보다 작으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 증가한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얘가 증가한다는 뜻인데 이 그래프는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 틀렸죠. 다음 요거 정의역 치역을 좀 쓸까? 요거 정의역. 얘 정의역은 x가 0보다 크다고, 치역은 실수 전체죠? 실수 전체. 추가로 정근선도 미리 하자. 정근선은 x는 0이었어. 그럼 확인해보면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가 아니죠. 그냥 실수 전체죠. 그냥 실수 전체예요. 전체. 얘도 틀렸고, 얘는 0,1을 지나간다? 0,1 어딨어? 0,1 여기 있는데? 그죠? 지나갈 수가 없지. 0,1이 아니라 1,0을 지나가고, 정근선의 방정식 y는 0, y는 0이 아니라 얘는 x는 0이다가 맞지. 그 다음 얘와 얘는 무슨 관계다? y는 x 대칭. 그러니까 y는 x 대칭이란 건 뭐야? 역함수 관계지. 그러니까 얘가 맞단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지수랑 로그랑 계속 섞어서 가셔야 돼요. 지수가 로그가 됐다, 로그가 지수가 됐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다음 유형 15번 설명은 뭐 똑같은 내용이니까 이거 넘어갈게요.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로 봅시다. 자, 378번. fx는 3의 x제곱, gx는 로그 3의 x, hx는 x세제곱인데, 자, 얘를 구하래요. 오랜만에 해봤네? 야, 이게 무슨 뜻이야? 이거 합성함수란 얘기예요. 그죠? 이 동그라미 자 있으면 합성함수지. 근데 이거 우리 어떻게 했냐면 27을 처음에 어디다 넣어야 돼요? G에다 넣는 거죠. 거꾸로 넣는 거였죠. 기억나요? 그러면은 얘를 좀 바꿔줄게요. 그러니까 처음에 27을 G에다가 먼저 넣어야 되고요. 넣은 거를 F에다 넣어야 되고, 빼기. 역시나 27을 H에다 넣은 다음에 그거를 G에다가 다시 넣으란 얘기지. 자, 왼쪽 거부터 계산하자. 먼저 27을 G에다 넣었어. 여기다 넣었어. 그럼 G27이 몇이야? 그렇지. 27. 이거 써줄까? G27. 첫 번째 여기부터 해볼게요. G27은 로그 3의 27이니까 얘는 3이지. 근데 그거를 또 F에다가, 얘가 이제 3이야. 그거를 F에다 넣었으니까 F3은 3의 세제곱 27. 자, 첫 번째 거 27. 27. 빼기. 자, 두 번째 거 H27. 자, 여기다가 27 넣을 거야?
H27이라는 거는 27의 세제곱이지? 이거 계산할 수는 없어. 27이 3의 몇 제곱? 세제곱. 그러면 3의 9제곱이라고 고칠 수 있겠지. 맞지? 얘가 3의 9제곱이란 뜻이야. 그거를 G에다가 넣으래. G 3의 9제곱을 구해라. 로그 3의 9제곱. 그럼 얘는 뭐야? 9가 되겠네. 얘가 9네. 그죠? 그럼 답은 몇이야? 18 나오겠지. 그죠? 오랜만에 합성함수 했죠. 16번의 설명도 뭐 넘어갈게요. 이거 뭐 그냥 나온 것 같아요. 자, 이걸로 바로 갑시다. 자, 문제 볼게요. 로그 y는 로그 2의 x의 그래프래요. 그래프일 때 a, b, c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성립한데 이때 p의 값을 구해세요. 양수 p의 값을, 와, p가 여기 있구나. 요거의 값을 구하라야 그러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요거는 그냥 대입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좌표를 좀 쓰자. 여기부터 쓸게요. 첫 번째 좌표는 몇이야? 16,a지.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요점으로 할까요? C를 먼저 해야 되나? 일단 요걸 먼저 쓰고 보자. P, B. 마지막 거 2,C라고 해놓고요. 각각 대입을 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자, 먼저 16,a를 넣을 거예요. 자, 여기다가 넣을 거야. 자, 넣으면 a는 로그 2의 16이다. 로그 2의 16 몇입니까? 4죠. a는 4. 요거 좀 이따 할게. 얘를 먼저 할게. 얘가 1번, 얘를 2번으로 할게. 자, 요거 뒤에다 쓸게. 얘를 먼저 쓰자. 얘를 먼저 하자. 이번에는 2,c. 자, c는 로그 2의 2니까 얘는 1. c는 1이라 이 얘기지. 그럼 3번. p, b를 넣을 거지? 즉, b는 로그 2의 p다가 될 건데. 자, 그래서 보면은 얘를 뭐부터 해야 되냐? 여기다 넣어야 되겠네. 이거 좀 이따 하자. 이 값을 여기다가 넣을 거야. 여기다가 보면은 세 번째 여기다 쓸게요. a가 4고 4 빼기 b는 몰라. 2 가로 치고 b 빼기 c가 1이라고 했죠? 계산하면 4 빼기 b는 2b 빼기 2가 되고 이항하면 3b가 6이다. 아, b는 몇이냐? 2라는 걸 알 수 있네. 그지? 그럼 끝났지 뭐. 아까 요점이 p, b였죠? b가 2라고 나왔지? 그거를 넣으면 2는 로그 2의 p가 되더라. 그럼 p는 요 지수로 고치는 게 낫지. 2의 제곱이 p다가 될 테니 답은 4가 되겠죠. 그죠? 넣고 한 거야. 그냥 숫자 넣은 거야.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자, 유형 17번 설명 볼게요. 자, 요거는 그 얘기지. 그러니까 얘가 지수고 얘가 로그죠. 자, 지수를 로그로, 로그를 지수로. 그냥 지수랑 로그는 어차피 세트로 같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시험에서도 지수 따로 로그 따로 나오는 문제도 있겠지만 보통 섞여서 나올 거란 말이야. 그죠? 왔다 갔다 하면서 바꿀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 자, 그럼 봐봐. 자, 요 문제 보자. 보면은 x가 0, 직선 x는 0, x는 0이면 요거지. 그죠? 0, 그 다음 y는 ax, y는 2x, y는 b의 x제곱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y는 k와 만나는 점을 a, b, c, d라고 했을 때 요 길이가 어떻대야? 같대. 그지? 그러면 자, 좌표를 좀 한번 써볼까? 좌표를 좀 나타내면 좋을 것 같아서 자, 먼저 A좌표는 몇 컴마 몇? 여기다 쓸까? A가 0,K죠? 맞습니까? 여기가 X가 0이고 Y가 K인 거야. 여기가 K야. K라고 써줄게. 여기다가 0,K. 그치? 그럼 B는 자, Y에다가 몇을 넣은 거야? K를 넣은 거지. 그죠? Y에다 K를 넣은 거야. 아, 그러면 이렇게 하자. 어차피 길이를 구할 거니까 A, B의 길이를 바로 알 수 있겠네. B의 좌표를 알아내면 K의 길이도 구할 수 있는 거잖아. 여기 A, B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Y가 K라고 했으니까 넣어볼게. 자, K는 A의 X가 되겠고 X를 구할 거야. 그럼 얘를 뭘로 고쳐? 로그로 바꾸면 되잖아. 맞지? 로그로 고치면 로그 A의 K가
x다. 맞니? 어떻게 하는 거였어? 로그 a의 k가 x다. 이렇게 하는 거였잖아. 맞니? 아, 그러니까 b의 좌표가 얘야. 이 길이가 요 길이가 로그 a의 k란 얘기야. 됐니? 다음 c의 좌표를 구할 거야. 똑같은 방법으로 할 거야. 그럼 c의 좌표를 알면은 누구의 길이를 알 수 있어? AC의 길이를 알 수 있는 거야. 알겠지? AC의 길이는 C의 좌표와 같아. 마찬가지. K는 2의 X제곱. 얘 로그로 고치면 로그 2의 K가 X다. 로그 2의 K가 X다. AC의 길이가. 다음 마찬가지 길이. 이번엔 D의 좌표를 이용할 거야. 자, D의 좌표는 얘한테 넣겠죠? AD의 길이죠? AD의 길이는 마찬가지. K는 B의 X제곱이다. 로그로 고치면 로그 B의 K가 X다. 로그 B의 K다. B라고 써야지. B의 K다. 자, 그랬을 때 AB랑 BC랑 CD의 길이가 어떻다라고 했어? 똑같다고 했지. 그지? 그러면은 AB의 길이가 이거야. 그러면은 BC의 길이는 얘 길이랑 이 길이 똑같으니까 AC의 길이는 AB의 길이의 몇 배겠냐? 2배일 거 아니야. 맞니? 여기다 쓸게. 자, AC의 길이는 AB의 길이의 2배였을 거 아니야. 그럼 써볼게. 자, AC의 길이가 로그 2의 K는 AB의 2배의 로그 A의 K였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얘네 둘이 같아야 돼. A가 몇이어야 되겠냐? A가 몇이면 되지? 헷갈리나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요 2자가 헷갈리면 2를 이쪽으로 보낼게. 오케이? 2를 나눠줄게. 봐봐. 좀 크게 할게요. 2를 나눠줘 볼게. 물론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2분의 1에 로그 2의 K가 로그 A의 K 될 거 아니야? 근데 요 2자가 분모에 있어. 얘를 밑한테 어떻게 할 수 있어? 줘도 되지. 얘가 얘한테 줘도 되지. 그럼 A는 몇인 거냐? 4라는 걸 알 수 있지. 맞아요? 얘가 여기 얘한테 이렇게 2자를 얘한테 줘도 되는 거지. 됐지? 자, 다음 한 번 더. 이번에는 AD의 길이는 마찬가지. AD의 길이는 AB의 길이의 얘는 3배였을 거 아니야? 똑같은 방식으로 할 거야. 그럼 AD의 길이 로그 혹시 내가 숫자 잘못 썼나요? 아니죠? 로그 AD B의 K는 3배의 AB의 길이 3배의 로그 A의 K가 될 텐데 A 우리 몇인 찾았잖아. 그치? A가 아까 4라고 했었잖아. 그죠?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한다면 만약에 헷갈리는 사람은 그렇게 하라는 얘기야. 3자 이렇게 내려오면 3분의 1 로그 B의 K가 로그 4의 K가 됐을 거 아니야. 아, 좁다. 여기다 가보자. 그럼 요 3자가 요렇게 갈 테니 B의 세제곱이 4자가 된다는 얘기지. 그럼 B는 몇이냐? B는 4의 3분의 1제곱 되겠죠. 이해되세요? 자, 마지막. 자, 이거 좀 줄여야겠는데. 아우, 좁아서 어떡하냐? 자, 그러니까 A부터 정리할게요. A가 4예요. 4는 2의 제곱이 되겠고 B는 4의 3분의 1이면 2의 3분의 2제곱이지. 근데 AB를 구하라고 했어. AB를 구하라는 얘기는 얘네들이 곱하라는 얘기야. 지수에서 곱하기는 지수가 뭐가 된다? 더하기. 그럼 2에 2 더하기 3분의 2니까 3분의 8 되겠죠. 그죠? 요렇게 되겠지. 왜 이렇게 복잡해진 것 같지? 이렇게 복잡해지면 안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요거의 길이, 요거의 길이, 요거의 길인데 여기 길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AB의 길이가 AC 길이의 반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AC는 AB의 2배, AD는 AB의 3배를 이용할 건데
근데 여기가 y쪽 좌표가 k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b의 좌표를 구하면 ab 길이 나오고 c의 좌표 구하면 ac, d를 구하면 ad의 길이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길이를 먼저 얘들을 구한 거지. 지금 얘들을 먼저 구한 거지. 얘랑 얘를 구한 거야. 그런 뒤에 AC의 길이는 AB의 2배고 AD의 길이는 AB의 3배니까 그걸 이용해서 요식을 쓴 다음에 그냥 계산한 거야. 계산한 거야. 여기 지수 정리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러면 쉽게 나올 거예요. 자, 다음. 야, 봐봐. 요거 조금 중요하거든요. 요거 좀 중요해요. 자, 보면은요. 야, 지수함수에서 밑이 1보다 크면 당연히 어떻게 돼? 증가하는 건 맞아. 그치? 근데 요 밑의 숫자가 1보다 큰 건 맞는데 숫자가 커질수록 어떻게 될 것 같아? Y축에 가까워져. 오케이? 요거 조금 알아주세요. 즉, 밑의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 여기 있죠? A의 값이 크면 클수록 Y축에 가깝다라는 걸 좀 알아주세요. 반대로 이번에는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여기 숫자가 오히려 숫자가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숫자가 더 어떻게 되고 있니? 점점 줄어드는 거야. 그죠? 작을수록 Y축에 가까워지는 거야. 알겠지? 이게 가끔 이 모의고사에 나오더라고. 고3 모의고사에도 가끔 나와요. 이 그래프 개형이 누구가 맞냐 이러면서. 알겠죠? 자, 밑이 1보다 컸을 때는 숫자 클수록 Y축에 가깝고 밑이 1보다 작았을 때는 오히려 숫자 작을수록 Y축에 가깝다. 알겠죠? 로그도 근데 똑같아. 로그의 경우는 요 밑이 2, 3, 4야. 밑이 커질수록 얘는 무슨 축에 가까워지고 있어? X축에 가까워지고 있지. 그지? 지수와 로그는 역함수 관계라고 했어. 오케이? 지수의 경우 밑이 커질수록 Y축에 가까워졌다는 얘기는 거꾸로 로그는 역함수니까 밑이 커질수록 X축에 가까워진다. 이것도 좀 보여야겠죠? 밑이 커질수록 X축에 가까워진다.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겠지. 밑이 오히려 작을수록 X축에 가까워진다. 그래프 개형을 조금 아셔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엄청 간단해지죠. 자, 보면은 자, AX, BX, CX, DX예요. 얘가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누구냐 이 얘기야. 자, 보면은 A와 C는 1보다 크대요. 1보다 크대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볼까요? C를 2라고 치면 A는 뭐 3이라고 치자고요. 그죠? 그러면은 A가 3이면은 B는 몇이야? A는 3, C는 2. 근데 A, B가 1이란 얘기는 B는 몇이란 얘기야? 3분의 1. 그러면 이때 D도 몇이란 얘기야? 2분의 1이란 얘기야. 먼저 AC부터 해결하자. AC부터. A와 C는 보면은 둘 다 밑이 1보다 크지? 밑이도 1보다 크면 증가한다고 했어. 근데 밑이 누가 더 커? A가 더 커. 그러면 클수록 Y축이 가까워진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디귿이지. 얘가 디귿이고 얘가 리을. 얘가 리을이 되겠지? 다음 B와 C를 따질 거야. B와 C는 밑이 1보다 작아. 그러니까 요쪽 거가 될 거야. 근데 오히려 얘들은 숫자가 어떨수록 Y축이 가까워진다? 작을수록 가까워진다. 가까운 게 요거니까 더 작은 애는 얘네. 그러니까 얘가 니은, 얘가 기역이 되겠지. 그래서 디귿, 니은, 리을, 기역. 4번 되겠네. 오케이? 그래프의 개형을 좀 아셔야 된다는 얘기야. 다음은 대소관계 할 거예요. 자, 이건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밑이 1보다 크면 증가 상태이기 때문에 밑이 1보다 크면 지수가 클수록 큰 수고 밑이 1보다 작으면 지수가 오히려 작을수록 큰 수다. 그러니까 밑만 비교하시면 돼요. 오케이? 밑이 1보다 크냐 작냐 그것만 따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갑시다. 다음에 대소관계로 올바른 것을 바르게 하라고 했어요. 그럼 얘를요, 일단 지수의 확장을 이용해서 지수화 시킬게요. 먼저 A부터 32는 2의 5제곱을 거듭 4분의 1제곱 했으니까 2의 4분의 5제곱. B도 4는 2의 제곱인데 그거를 3분의 1제곱 했어. 2의 3분의 2제곱. C는 16은 2의 4제곱이지 그거를 5분의 1제곱 했어. 2의 5분의 4제곱이 되겠지. 자, 밑이 2야. 2로 똑같네. 근데 1보다 크지?
1보다 크면은 지수가 클수록 큰 수니까 일단 얘가 제일 크죠? A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 3분의 1이랑 5분의 4 중에 누가 더 커요? 5분의 4. 통분해보면 알겠죠? 얘가 15분의 5이니까 5이 10이고 얘가 15분의 3이니까 3, 4, 12. 얘가 더 크네요. 그럼 얘가 C고 그 다음 얘가 B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인가요? 로그의 대소관계도 똑같죠. 역시나 로그 그래프도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하기 때문에 자, 밑이 1보다 클 때 진수가 저 x 말하는 거죠. x가 클수록 큰 수, 밑이 1보다 작으면 오히려 작을수록 큰 수. 그렇지? 밑만 따지면 되는 거죠. 밑만 따지면 돼요. 자, 바로 가보죠. 자, 다음 대소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먼저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요거를 웬만하면 요 숫자를 다시 넣어주는 걸로 할 거예요. 다시 넣어주는 쪽으로 할게. 그러면 A부터. A는 로그 2의 9분의 1에 얘를 다시 올린 거지. 마이너스 2제곱이 될 거고 얘가 9분의 1의 마이너스 제곱의 의미는 역수지. 그러니까 로그 2의 9의 제곱 81이죠. 이렇게. B도 B는 요 4자가 있네. 그죠? 근데 로그에서 더하기는 곱하기였어요. 그럼 4를 밑이 2인 로그로 좀 바꿔줄게. 그럼 얘는 4하고서는 여기 로그 2 하면 돼요. 이게 헷갈리는 사람은 이렇게 하세요. 로그 2에 5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4자 위로 올라갈 거고 자 로그에서 더하기는 곱하기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로그 2의 4제곱 곱하기 5가 되겠지. 그러면은 로그 2의 4제곱이 16. 16에다가 5 쓰면 몇이냐? 80인가요? 80. 다음 C도 마찬가지 방법이야. 2를 로그로 받칠 거야. 로그 2의 2라고 하시고요. 요 2자는 미리 올립시다. 로그 2의 5의 제곱이었을 거고 자 2자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 얘는 로그 2의 2의 제곱 4 더하기는 곱하기 그럼 5의 제곱 25 그러면은 로그 2의 100이 되겠네. 자 이제 다 똑같이 밑이 2로 똑같아졌죠. 밑이 1보다 크면 진수가 클수록 최대해. 그러니까 C가 제일 클 거고 그 다음에 A가 되고 그 다음 B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BAC 이렇게 되겠네. 유형 21번 설명은 이거 뭐 대충 넘어갈게. 이건 필요 없을 것 같아. 자 요걸 보자고.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유형 중에 하나야. 자 얘는요. 요 y는 x 이렇게 돼 있고 1ab 이렇게 돼 있으면 c도 있죠. 자 얘는요 일단은 요거 먼저 쓰세요. 요 대칭이 되게.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1 여기도 a 여기는 b c는 안 쓸게. 그죠? 이렇게 하면 되지. 그치? 자 먼저 그러면은 a부터 찾을 거야. 요점의 좌표. 요점의 좌표는 a, 1이지. a, 1이야. 그러면은 얘부터 하자. 얘가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한테 a를 넣었더니 1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은 로그 2의 a다. 그럼 a 몇이니? a는 2죠? 맞습니까? 그죠? a는 2예요. 그럼 이제 a는 2야. 그치? a는 2야. 그 다음 요점의 좌표로 가자. 요점의 좌표는 b, 2지? b, 2야. 그러면은 2는 로그 2의 b가 되겠고 그럼 요때 b도 b는 2의 제곱 4죠. 지수로 바꾸고 있는 거죠? 알고 있지? 자 b는 이제 4야. 그럼 마지막 요점이지. 얘는 c, 4를 할 거야. 똑같지? 4는 로그 2의 c가 되겠다. 그럼 요때 c는 2의 4제곱 16 이렇게 되겠지. 자, ABC를 더하라고 했습니다. 답은 22. 자, 로그의 이제 평행이동과 대칭할 거예요. 자, 똑같은 거 알고 있죠? 자, 보면은 요건 예를 하나 들게요. 자, y는 로그 2의 x제곱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다라고 하면 바로 답 씁시다. 원래는 x축으로 1만큼 간다는 얘기는 x 대신에 x 빼기 1을 y축으로 3만큼이면 y 대신에 y 빼기 3을 대입할 거지. 근데
y 자리에 y 빼기 3 대입한 다음에 이항할 거잖아. 그럼 바로 답 쓰면 되지. 그러니까 y는 로그 2에 x 빼기 1 하고 여기 플러스 3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평행 이동한다는 얘기죠. 맞지? 그 다음 대칭도 알죠? x축 대칭. x축 대칭이면 어디에 부호를 반대로 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y축 대칭이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원점이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는 마이너스 y를. y는 x 대칭은 x랑 y는 바꾸는 거죠. x랑 y를 바꾸면 되니까 x를 y로, y를 x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지? 딴 건 없네요. 그래서 그에 대한 얘기들이 쭉쭉 나왔습니다. 요 밑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 설명이 있어요. 자, 요 2번 별표. 2번 별표. 봐봐요. 얘랑 얘요. 자, 요 밑에다 다시 쓸게요. y는 로그 a의 x의 제곱과 y는 2 로그 a의 x는 같은 걸까요? 다른 겁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상해. 자, 봐봐. 진수의 지수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했어? 앞으로 내려갈 수 있다고 했잖아. 내려가면 이거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랑 얘는 같은 거 아니야? 같은 거가 아니야. 왜 아니냐면 얘는 진수 조건, 정의역이 달라. 자, 요 왼쪽 거 정의역을 좀 볼게. 얘 정의역은 진수 조건과 같다라고 했어요. 얘 진수는 x제곱이잖아. x제곱이 0보다 어떻다? 크다지. x제곱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x제곱 이렇게 하고서는 0에다가 동그라미 칠해 안 칠해? 안 칠해. 근데 0보다 커. 그 결국은 누구만 한데? x는 0을 제외한 모든 실수라는 범위가 나온단 말이야. 왼쪽 거. 근데 오른쪽 거는 얘 진수가 그냥 x만 있어. 얘 x는 0보다 크다. 얘랑 지금 어때요? 아예 다르죠. 그죠? 얘는 정의역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자 내려가면 당연히 똑같은 거니까 얘네들이 같은 식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야. 알겠지? 그죠? 그래서 여기 써있죠. 요거의 정의역은 그냥 x는 0보다 크다인데 요거의 정의역은 0을 제외한 모든 실수이기 때문에 같은 식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나 얘가 세제곱으로 되면은 그럼 또 같은 식이에요. 자, 얘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3번. 얘 진수 조건 찾아보면 x 세제곱이 0보다 크다지? x제곱이 0보다 커요. 근데 세제곱이잖아. 세제곱이면 그냥 x는 0보다 큰 거야. 근데 얘 진수 조건 역시나 x는 0보다 큰 거니까 홀수 제곱의 경우에는 맞아. 근데 짝수 제곱은 아닐 거란 얘기예요. 오케이? 조금 복잡하긴 하죠. 이거는 문제 보면서 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요거 한번 해보자고. 다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일단 보면은 얘는 밑이 몇이야? 5야. 5니까 그래프 어떻게 돼? 올라가. 그러면서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거지. 자, 확인해보자. 그러니까 x가 증가하면 y는 증가한다. 맞아. 자, 정근선 얘기할 거야. 정근선 얘기하려면 정의역, 치역을 미리 찾자. 이거의 정의역. 얘 정의역은 진수 조건 보면 된다고 했어요. x 빼기 2가 0보다 크다. x는 2보다 크다. 치역은 어차피 실수 전체죠. 실수 전체예요. 그러면 이거의 점근선도 찾아야겠네. 점근선은 얘를 보면 되니까 얘는 x는 2다가 맞지요. 그럼 확인해보면 점근선 x는 3이다. 여기가 틀렸죠? 바로 틀렸네. 그죠? 그 다음 얘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간 거 맞고 정의역 맞고 실수 전체 맞습니다. 그죠? 바로 답 나왔네요. 23번 내용도 똑같습니다. 자, 얘는 평행 이동했다는 얘기죠.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얘기는 x축으로 n만큼이면 x 대신에 x 빼기 m을 y축으로 n만큼이면 y 대신에는 y 빼기 n을 대입했다는 얘기겠고 x축 대칭은 부호를 반대죠. y의 부호를 반대로 y축 대칭은 x의 부호를 반대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고 원점이면 둘 다고 그지? 이렇게 되겠지? 자, 해보자.
요거의 그래프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더니 얘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평행 이동을 바로 갑시다. 자, x축으로 y만큼 y축으로 1만큼이라고 하면은 바로씩 쓸게요. y는 로그 2에 x축으로 y만큼 x 플러스 2, y축으로 1만큼 그냥 여기 플러스 1 쓰면 되죠. 근데 얘 보니까 요게 다 합쳐져 있네. 그러면은 1을 좀 바꿔야 되겠네요. 그럼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2에다가 1이라는 거는 로그 2의 2죠. 근데 로그에서 더하긴 곱하기라고 했어요. 그럼 로그에 x 플러스 2랑 2를 곱했으니까 2x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바로 답 나왔죠. 요거죠. a는 2고 b는 4입니다. 둘이 더하라고 했으니 6이 됩니다. 네. 23은 또 똑같은 내용이죠. 평행 이동했다는 얘기고 뭐 정근선이 어쩌고 저쩌고 했지. 근데 요건 좀 보자고. 정근선, 보통 정근선이 뭐를 의미해? 얘를 의미하지. 그죠? 얘가 정근선을 의미한다는 건 좀 알아두셔요. 그죠? 물론 정의역을 찾으면 되지만 진수 조건이지. 자, 그럼 요걸로 한번 해보자고. 요거지. 요거의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대요. 아, 얘를 보니까 뭐부터 할 수 있냐? 정근선, 대놓고 친절하네. 정근선이 대놓고 나왔어요. 정근선 나왔어. 자, 정근선은 뭘 확인하면 되냐? 진수 조건 확인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해볼게. 물론 이렇게 안 풀어도 되지만, 자, 정의역을 한번 찾아볼게. 정의역은 진수 조건을 보면 된다. 여기 부분 말하는 거지. x 플러스 a가 0보다 크다. 정리하면 x는 마이너스 a보다 크다. 그러면 이거의 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a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 점근선이 마3이라고 했으니 a는 3이었겠네. 자, 그럼 두 번째 식을 좀 쓰자. y는 로그 3에 x, a가 3이라고 했어요. 플러스 b가 되는데 얘가 지나는 점이 하나 있네. 요점. 요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 몇 컴마 몇이지 이거? 0,2지? 맞지? 0,2 대입하면 되죠. 자, 대입하면 자 y에다 2 넣고 2는 로그 3에 0 넣었으니까 3 플러스 b가 되겠고 3의 3은 1이죠. 2는 1 플러스 b가 되더라. 그러면은 b는 1이 되겠네. 자, a 더하기 b를 구하겠습니다. 답은 4다. 자, 유형 25번에 뭐 교점이라는 얘기 나왔죠? 뭐 교점인데 뭐 말을 이렇게 복잡하게 써놨대요? 그죠? 그럼 교점이라는 건 당연히 만나는 점이겠죠? 그치? 만나는 점이니까 연립하겠지? 넘어갈게. 자, 그래서 바로 문제를 보자. 자, 요거와 요거가 y축과 만나는 점을 AB라고 했을 때 AB의 길이가 8이라고 했어요. 자, y축과 만난다고 했어요. y축과 만나는 점이라는 건 무슨 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y절편을 말하는 거죠. y축과 만나는 점은 y절편이죠. y절편 어떻게 찾아? 그냥 x에 0 대입하면 되잖아. 맞지? 그러면 a부터 찾자. a의 좌표는 x가 0이고 x에다 0 넣으면 되잖아. 0 넣으면 뭐야 이거 3의 m제곱이라고 하면 되겠네. 그죠? b도 마찬가지로 얘는 0,3의 0제곱이죠. x에다 0 넣을 거예요. 그럼 얘는 1이네. 그죠? 1이지. 그 다음 AB의 길이를 구하겠죠? AB의 길이는 당연히 큰 거에서 작은 거 뺐겠지. 그지? 그러면 3의 m제곱 빼기 1이 이게 8이더라. 그럼 3의 m제곱은 9가 되겠고 9는 3의 제곱이고 그럼 m은 몇이냐? m은 2죠. 그죠? 다음 유형 25번도 뭐 사분면 얘기가 나왔네요. 자, 사분면 얘기가 나오면은 이거는 그래프를 좀 그리셔야 돼요. 근데 그래프 그릴 때 너희 항상 어차피 너희 미적분 할 거니까, 그죠? 미적분 때도 그래프 그리는 거 나오거든요. 그때도 나올 건데 얘는 항상 y절편을 좀 찾으세요. y절편을 안 찾고 그래프 그리는 애들이 있어서 가급적 y절편 찾으세요. 물론 x절편 찾으면 더 좋아요. 근데 x절편 찾는 게 생각보다 빡세거든. 그지? 그래서 x절편은 좀 빼더라도 y절편 정도는 꼭 좀 찾아주세요. y절편은 그냥 x에 0 넣으면 되니까. 알겠죠? 그럼 봐봐. 왜 그러냐면 자, 요거죠.
요거의 그래프가 제 4사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하는 K값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면은 일단 밑을 보자고. 밑이 1보다 어때? 커. 그러면 그래프를 대충 그려볼게. 밑이 1보다 크면은 얘가 올라갔을 거란 말이야. 근데 4분면 따지면 1, 2, 3, 4분면 요런 모양이 딱 깔끔하게 맞네. 맞지? 지수네. 지수면 올라가야 되지. 미안해요. 지수면 올라가야 되지. 그럼 1, 2, 3, 4분면이면 얘가 깔끔하게 딱 맞지. 맞아? 그죠? 즉 요런 식의 모양이 돼야 돼. 그러면은 최소한을 생각하란 말이야. 최소한은 뭐냐? 얘가 요거지. 요렇게. 좀 삐뚤네. 여기 살짝 내려볼까? 내려서. 즉 어디? 딱 0,0을 대입했을 때 요때보다 이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면은 4사분면을 안 지나가게 되잖아. 맞지? 이 문제는 0,0을 대입해 보란 얘기지. 그죠? 즉 얘를 뭐 하자? 0,0을 대입해 볼 거야. 자, 대입해보면 y에다 0 넣고 0은 4에 x에 0 넣으면 2에 플러스 k가 되겠고, 그러면 k는 2항하면 마이너스 4의 제곱 16이죠? 그러면은 k는 마이너스 16이란 얘기니까 이 k가 마이너스 16보다 어떠면 되는 거야? 크거나 같아도 되는 거지. 그러면은 같아도 이렇게 4사분면 안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k는 마이너스 16보다는 크거나 같으면 된다. 근데 어차피 최소값을 물어봤거든. 답은 마이너스 16인 거지. 그지? 그래프를 대충이라도 그려보라. 자, 다음 그래프죠. 그래프 둘러싸인 넓이 구하라 뭐 이런 내용인데 이것도 문제로 바로 가봅시다. 자, 봐봐. 요거지. 2의 x제곱 그래프와 2의 x 플러스 4. 지금 얘랑 얘는 무슨 관계? 그냥 평행 이동한 관계. 몇만큼 평행 이동한 관계? 4만큼 평행 이동한 관계. 그지? 그거지. 그랬을 때 요 둘러싸인 요 모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플랜이네? 자르지. 그 자르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렇게 자르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요점과 요점 연결하고 요점과 요점 연결해. 그죠? 이렇게 연결하면 요만큼 요 조각의 넓이와 요 조각의 넓이가 어때요?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얘는 무슨 도형이야? 평행사변형이지. 그죠? 근데 이렇게 자르는 애들도 있어. 이렇게 잘라도 된다는 얘기야. 요거 말고 요거 요렇게 위로 올려. 올려서 보면 요 조각의 넓이와 요 조각의 넓이도 어때? 똑같지. 그지? 즉 비스듬하게 자르면 평행사변형이고 요렇게 자르면 직사각형인데 상관없다는 얘기야. 어차피 평행사변형이든 직사각형이든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란 말이야. 그치? 평행사변형 밑변 곱하기 높이고 직사각형도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니까. 그치? 결국 이걸로 할게요. 그냥 요거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와 똑같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자 길이를 좀 써야겠네. 자, 요만큼 요 가로 길이 요 길이가 몇인 거야? 4지. 왜 4야? 얘랑 얘가 평행 이동한 관계라고 했잖아. 무슨 축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한 관계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는 4가 되겠고 얘는 뭐 대놓고 나왔지. 여기가 16이고 여기가 1이니까 요 길이는 15가 되겠고 넓이는 4 곱하기 15지 뭐. 60. 다음 유형 28번도 똑같은 내용이죠. 똑같은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자, 봅시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요거와 얘가 요 둘러싸인 요 도형의 넓이를 구해라. 요것도 자르면 되죠. 자, 요거는 평행사변형을 한번 잘라볼까요? 요렇게 물론 직사각형을 잘라도 됩니다. 그죠? 이렇게 직사각형을 이렇게 잘라도 돼요. 이렇게 잘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근데 얘네 둘의 관계를 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 그러려면 얘를 조금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면은 얘는 로그 2에 4랑 x가 곱해져 있죠. 로그에서 곱하기는 더하기라고 했어요. 2의 x 더하기 로그 2의 4인데 2의 4가 어차피 2잖아요. 2란 얘기죠. 즉 얘와 얘의 관계는 얘를 무슨 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와 같지. 그러면 요만큼 길이가 나온다는 얘기지. 요 길이는 2겠죠. 2가 되겠죠.
자, 이 도형 보면은 얘는 요거의 넓이를 구할 거야. 이건 평행사 변형이죠. 얘를 밑변이라 생각하고 얘 높이라 볼 거야. 밑변 곱하기 높이죠. 높이. 여기는 3이지. 그러니까 답은 2 곱하기 3 6 이렇게 되겠지. 29번 이번에는 지수와 로그의 역함수라고 했어요. 자, 지수와 로그는 역함수 관계죠. 역함수 관계니까 역함수라는 건 뭐야? y는 x 대칭이지? y는 x 대칭이에요. y는 x 대칭이라는 거는 x랑 y를 바꾼다는 얘기죠. 여기 써 있어요. x랑 y를 바꾼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네요. 역함수가 되면은 정의역이 원래 거의 치역이죠. 그러니까 역함수라는 게 x랑 y랑 바꾸는데 너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역함수를 구하라고 했을 때 그냥 x랑 y랑 바꿔버리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하면 안 돼요. 거기다가 추가로 뭐 해야 되냐면 정의역, 치역도 바꾸셔야 돼요. 오케이? 즉 지수의 정의역과 치역이 있으면은 정의역과 치역이 있으면 로그로 바꿨어? x랑 y랑 바뀌면서 지수의 정의역이 로그에선 치역이 되고 지수의 치역이 로그에서는 정의역이 된다는 거. 이것도 좀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미리 정의역과 치역을 찾아주는 게 좋아요. 나중에 찾는 것보다는 미리 찾는 게 좋다. 알겠죠? 그럼 이거 한번 해봅시다. 이건 또 그 문제가 아니지. 자, 볼게요. 요거의 역함수를 GA라고 했을 때 얘를 구해라 라고 했으면 즉 F의 역함수가 GX라는 얘기죠. 그죠? 그 얘기는 GA가 3이란 얘기는 요걸 바꿔. GA가 3이라는 거는 F 몇이? F3이 A란 얘기고 FB가 5라는 얘기지. 바꿔놓고 풀란 얘기야. 괜히 역함수 만들지 말고. 그런 뒤에 대입하면 끝나지. 첫 번째 F3은 자 X에 3 넣었죠. 그러면 3분의 1에 3 넣었으니까 0제곱. 얘가 1이지? 이게 A래. A는 1이네. 두 번째, 이번에 FB. FB는 X에 B 넣을 거야. 3분의 1에 B 빼기 3. 잠깐만. 2 어디 갔어? 2가 없어졌어. 2를 안 썼어. 미안해요. 그러면은 얘는 3이네. 얘가 A죠. 2를 안 썼어요. 자, FB. 요거에다가 2를 한 게 얘가 5가 된다는 얘기죠. 자, 요것도 지수 정리 좀 하자. 3의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3은 2자 이렇게 옮기면 얘가 3이 되겠지? 얘 지수 1이 생략돼 있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b 플러스 3은 1이다. 그럼 요때 b는 2가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a랑 b랑 더하라고 했으니 5가 되겠다. 자, 유형 30번 볼 거예요. 자, 요거는 잠깐, 요것도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y는 fx와 그 역함수가 자 얘네 둘이 y는 x에서 대칭인데 만약에 요 fx와 그 역함수의 교점을 찾으라고 했어. 보통 교점 찾으라고 하면 뭐 해야 되지? 연립할 거지. 그렇다고 해서 얘랑 이거의 역함수 둘을 연립할 필요가 있을까? 없지. 역함수라는 거는 무슨 대칭이야? y는 x 대칭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지수함수 그래프가 있었다고 칩시다. 요런 지수함수 그래프가 있었대요. y는 fx라는 지수함수가 있었으면 이거의 역함수는 y는 x. 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었을 테니까 아마 요런 식의 모양이 나왔을 거야. 그랬을 때 요 교점, 요 두 개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얘기는 요 fx와 그 역함수의 교점을 찾으라는 얘기는 굳이 역함수 찾아서 연립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fx랑 y는 x와의 교점과도 어떻다는 얘기예요? 같다라는 얘기죠. 중요한 내용 여기 있죠. y는 fx와 y는 x와의 교점을 찾으라는 얘기와 같다. 쓸데없이 역함수 만들어서 연립할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연립해봐야 안 풀릴 거야. 오케이? y는 x와의 교점을 찾는 거와 같다라는 거. 그죠? 그리고 당연히 이 교점의 좌표는 요점의 좌표는 x쪽 좌표가 a라면 y쪽 좌표도 당연히 a가 되겠지. a, a였겠지. y는 x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것도 b, b라는 교점이 나올 거란 얘기지. 그죠? 자, 그럼 문제로 가볼게요.
봐봐. 이거와 그 역함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이때 x좌표가 1,4일 때 얘를 구해라. 자, 얘는요. 얘와 역함수의 교점을 찾지 말고 y는 x와의 교점을 찾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지. 근데 그 교점의 x좌표가 하나는 1이고 하나는 4야? 그럼 어차피 교점은 y는 x 위의 점이니까 x좌표가 1이라면 y축좌표도 1이란 얘기고 x가 4라면 y도 4란 얘기죠. 그럼 얘를 뭐 하면 돼? 대입하면 끝나는 거지. 그치? 자, 해보자. 먼저 1,1을 대입할 거야. 대입하면 1은 로그 a의 1 플러스 b의 a의 1은 0이지. 그럼 b는 1이죠. 자, 두 번째 4,4를 넣을게요. 4는 로그 a의 4에다가 아까 b가 1이라고 했었지? 이항하면 3은 로그 a의 4가 되겠고 요거를 지수로 바꿀게요. 지수로 바꾸면 계산하면 편하지. a의 세제곱은 4다가 되겠지. 그러면 요때 a도 나오죠. a는 4의 3분의 1제곱이라고 하면 되지. 3분의 1제곱. 자, 최종 답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로그 2의 ab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로그 2의 a가 4의 3분의 1제곱이고 b는 1이라고 했죠. 그럼 요것만 정리하면 되겠네. 로그 2의 4는 2의 제곱. 그럼 2의 3분의 2제곱이고 3분의 2 앞으로 내려가지. 그럼 답은 3분의 2 이렇게 답이 나오지. 자, 그 다음에 볼 거는요. 요거 잠깐만 하나 할게요. 요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fx가 있고 그거의 역함수를 역함수 표시 이렇게 하죠. f에다가 마이너스 1 이렇게 하죠. 그러면 요거 기억나요? f 동그라미 f 역함수 x요. 야, f랑 f 역함수를 동그라미 했다는 얘기는 합성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합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날아가지. 이게 x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지. 맞지? 그러면 말을 좀 바꿔서 y는 fx의 역함수를 y는 gx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gx 자체가 f 역함수 x란 얘기야. 그러면 야, g 동그라미 fx는 뭐가 될 거란 얘기예요? 그냥 x가 된다는 얘기죠. 얘가 f 역함수란 뜻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 날아간다고 했잖아. 그럼 얘가 x가 된다는 얘기지. 그죠? 그 설명을 하려고 한 거야. 알겠지? 자, 요건 좀 알아두세요. 요건 좀 체크를 하셔야겠네요. 요거 473번 요렇게 보면은 fx는 요렇게 돼 있는데, 자, 이 말이 중요한 거야. g에다가 f를 합성해서 x를 했던 게 x다? 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 gx가 fx의 무슨 뜻이다? 뭐였다는 얘기예요? 역함수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해준다면 요 g자를 없애고 싶어? 그럼 양쪽에 이렇게 g의 역함수를 합성해도 돼. 이렇게. 그지? g의 역함수를 합성해 보면은 한번 써볼게. 그러니까 g의 역함수를 이렇게 합성을 했다라고 보면은 얘네들이 사라진다고 했잖아. 아, 그러니까 fx는 g 역함수 x와 같다. 아, gx는 fx의 역함수다라는 거를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의 표현이 그거란 얘기야. 얘가 역함수를 표현하고 있다. 그 얘기는 문제에서 G13을 구해라. 예를 들어서 G13의 값을 뭐 A라고 치자. A라고 치자. G13이 A라는 얘기는 F 뭐가? A가 13이란 얘기와 똑같잖아. 그지? 그럼 요거 계산하면 끝이죠. 자, FA는 1 플러스 3 로그 3의 A가 이게 13이란 얘기지. 그러면 3 로그 3의 A는 이항하면 12가 되겠고, 그러면 로그 3의 A는 3을 나눴으니까 4죠. 그러면은 A는 3의 4제곱 81 이렇게 답이 나오지. 이 표현이 역함수를 의미한다는 건 좀 알아두셔요.